그 여자가 노숙자라고요? 내 전처가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내 눈앞에 앉아있던 그 여인은 분명 내가 버린 그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녀의 손은 다 타버린 듯 거칠고 눈빛은 이상할 만큼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내게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당신 아들 위험해요. 그날 이후 내 인생은 다시 불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왜 나타났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누구나 가슴속에 묻어둔 이야기 하나쯤은 있지요. 그 사연을 꺼내어 함께 나누는 공간, 여기는 날마다 사연입니다. 혹시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회장실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박정우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무심히 서류를 넘겼죠. 68살 이 나이에도 여전히 회사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 때로는 자랑스럽고 때로는 허무했습니다. 회장님, 경제지에서 또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비서의 말에 정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됐어. 성공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떠들어대나. 비서가 물러나자 정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이 그곳에 있었죠. 젊은 여인이 아이를 안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한미숙, 그리고 아들 지훈. 정호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하지만 후회는 늘 늦게 찾아오는 법이죠. 정호는 사진을 다시 서랍 속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회장실 벽에는 수많은 상패와 감사패가 걸려 있었지만 가족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어요. 복도를 걷는데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 노숙자 여자 또 왔대요. 공장 뒤편에서 배회한다던데. 회장님 이름을 부른다며? 좀 무섭지 않아요? 정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노숙자? 자기 이름을 부른다고?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정호는 그냥 지나쳤어요.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저녁 정호는 재무이사 정소연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35의 정소연은 냉정하고 야심찬 여성이었죠. 회장님, 신규 투자건은 제가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해외 법인 설립도 제 선에서 마무리하죠. 자네가 그렇게 하겠다면 믿고 맡기지. 정소연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정우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니, 눈치채려 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사람을 믿는 일이 너무 피곤했으니까요. 회의를 마치고 정우는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어요. 사업 초기부터 지켜온 공장이었고 이곳에 오면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해졌죠. 경비실에서 윤 계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이 밤중에 웬일이십니까? 그냥 바람 좀 쐬러 왔네. 그런데 회장님, 요즘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윤 계장은 70살의 노인이었지만 정호의 창업 시절부터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정호는 윤 계장의 말을 귀담아 들었죠. 공장 담벼락에 여자 노숙자가 자주 앉아 있습니다. 쫓아내려 해도 계속 돌아오더군요. 그런데 이상한 게 그 사람이 회장님 이름을 부른답니다. 정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정호 씨 하면서요. 그리고 또 다른 이름도 부릅니다. 지훈이라고. 정호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지훈, 아들 이름. 그 이름을 부르는 노숙자라니. 그 여자 지금 어디 있나? 아마 담벼락 쪽에 있을 겁니다. 정호는 급히 공장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낡은 담요를 덮은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죠. 정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거기 누구요?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정우는 말문이 막혔어요. 낡고 지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분명했습니다. 미숙이? 여인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 이름은 이제 버린 지 오래예요. 저는 그냥 노숙자 하은이라고 불러주세요. 정우는 무릎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전처의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은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야? 왜 여기 있는 거야? 미숙은 대답 대신 낡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받아두세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것들이 들어 있어요. 이게 뭔데? 당신 회사 일입니다. 그리고 당신 아들 일이기도 하죠. 정우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소연 명의의 계약서, 복사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은행 거래네요. 정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정소연이라는 여자, 당신을 믿지 마세요. 그 사람은 회사만 빼앗으려는 게 아닙니다. 당신 아들 지훈이까지 이용하려 하고 있어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이를 어떻게 알아? 그 애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주제에. 미숙은 슬픈 눈으로 정우를 바라봤어요. 당신은 모르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35년 동안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 아이를 지켜봤으니까요. 정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미숙이 아들을 키웠다고? 그럼 그동안 자기가 믿었던 것들은 다 뭐란 말인가? 당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하지만 미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요를 다시 뒤집어 쓰고 돌아앉았죠. 가세요. 이제 당신이 할 일을 하세요. 그 여자를 조심하시고 아들을 지키세요.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분노, 혼란, 그리고 묘한 그리움까지. 그날 밤 정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숙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리고 봉투 속 서류들. 정소연이 뭔가 꾸미고 있다는 증거들. 정우는 책상에 앉아 서류들을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새벽녘 정우는 결심했어요.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그리고 만약 미숙의 말이 진짜라면 아들을 다시 만나야 한다고. 하지만 정우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그리고 곧 더 큰 폭풍이 몰려온다는 사실을 말이죠. 정우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미숙을 만난 충격이 가시지 않았어요.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가슴 속에선 무언가가 터질 것 같았죠.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30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젊은 정우는 현관문을 비틀거리며 열었죠.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미숙은 거실에서 아들 지훈을 재우고 있었습니다. 여보, 술 드셨어요? 정우는 대답 없이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미숙은 아이를 방에 눕히고 나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오늘 회식이었나요? 시끄러워. 물러가 있어. 미숙은 당황했지만 참았어요. 요즘 남편의 태도가 이상했거든요.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전화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조심스럽게 물었죠. 당신 요즘 무슨 일 있어요? 회사에 문제라도 생긴 건가요? 정우는 비웃었습니다. 회사? 회사는 잘 돌아가. 아주 잘 돌아간다고. 그럼 왜 이러세요? 저한테 화난 일이라도 있어요? 정우는 미숙을 쳐다봤어요. 술에 취한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는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미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예감이 좋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요? 나 다른 여자 만나. 순간 미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귀를 의심했죠.
지금 남편이 뭐라고 한 거죠? 뭐라고요? 회사 여직원이야. 젊고 예쁘지. 당신처럼 늙어 보이지도 않고.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만은 떨리지 않으려 애썼어요.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지훈이는 어쩌고요? 이 가정은요? 정우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가정이 뭐가 중요해? 난 이제 성공한 사업가야. 이런 좁은 집에서 살 사람이 아니라고. 미숙은 남편의 멱살을 잡았어요. 당신 미쳤어요. 제가 얼마나 당신 뒷바라지를 했는데 사업 시작할 때 제 친정에서 돈 빌린 것도 잊었어요? 정우는 미숙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갚았어. 이제 난 빚진 거 없다고. 돈만 갚으면 끝이에요? 당신 양심은 어디 갔어요? 정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사실 정우도 괴로웠어요. 양심이 없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술과 자만심이 정우를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양심? 웃기지 마. 세상은 돈이면 다야. 당신도 나한테 돈 때문에 붙어 있는 거 아니야? 미숙은 뺨을 때렸습니다. 따기 소리가 거실에 울렸죠. 당신 같은 사람이랑 살 수 없어요. 당신, 이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돈만 아는 괴물이 돼버렸어요. 정우는 분노에 차서 미숙을 밀쳤습니다. 미숙은 탁자에 부딪혀 넘어졌어요. 그 소리에 지훈이 깨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5살 지훈이 울면서 엄마에게 달려왔죠. 미숙은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괜찮아, 지훈아. 엄마 괜찮아. 정우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럼 나가. 당신이 그렇게 못 살겠다면 나가라고. 미숙는 아이를 안고 일어났습니다. 좋아요. 나갈게요. 하지만 언젠가 당신은 후회할 거예요. 이 순간을 평생 후회하게 될 거예요. 미숙은 지훈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밖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비 와. 무서워. 괜찮아. 우리 금방 갈 곳 찾을 거야. 미숙은 차에 아이를 태우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빗물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미숙는 그냥 달렸습니다. 눈물과 빗물이 섞여 흘러내렸죠. 엄마, 아빠한테 갈 거야? 아니야, 지훈아. 우리 할머니 댁으로 갈 거야.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맞은편에서 차가 중앙선을 넘어왔어요. 미숙는 급하게 핸들을 꺾었습니다.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멈췄죠. 지훈아. 미숙는 정신을 잃기 직전 아이를 확인했습니다. 지훈은 뒷좌석에서 울고 있었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숙의 다리에서는 피가 흘렀어요. 엄마. 지훈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미숙는 의식을 잃었어요. 정우는 그날 밤 전화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죠. 부인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정우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술이 확 깼습니다. 응급실에는 미숙이 누워 있었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다리 골절이 심합니다. 수술이 필요해요. 아이는요? 우리 아들은 어디 있어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는 사고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수색 중입니다. 정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들이 사라졌다. 자기가 내쫓은 아내와 아들이 사고를 당했고 아들은 행방불명이 됐다. 며칠 뒤 미숙이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정우가 물어도 고개만 돌렸죠. 지훈이 어디 있어? 아이를 어디다 숨긴 거야? 미숙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알 필요 없어요.
이제 우리는 남이에요. 그 말을 끝으로 미숙은 병원에서 사라졌습니다. 퇴원도 하기 전에 혼자 나가버렸어요. 정우는 찾았지만 미숙도 지훈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우는 그렇게 믿었어요. 미숙이 아이를 데리고 도망갔다고, 자기를 버렸다고. 하지만 사실은 달랐던 겁니다. 현재로 돌아온 정우는 눈을 떴습니다. 뺨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미안해, 미숙아. 내가 정말 미안해. 정우는 그날 밤을 평생 후회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았어요. 미숙이 아이를 버린 게 아니라 키우고 있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일찍 회사로 나왔습니다. 밤새 잠을 설쳐서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죠. 하지만 정우의 마음은 오히려 명확해졌어요.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우는 제일 먼저 윤 계장을 불렀습니다. 계장, 그 여자 말이야. 그 노숙자 여자 언제부터 여기 나타났나? 윤 계장은 기억을 더듬었어요. 한 6개월쯤 됐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불황자인 줄 알았죠. 근데 자꾸 같은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 여자가 뭘 했나? 밥은 먹던가? 편의점에서 김밥이나 빵을 사 먹더군요. 가끔 제가 도시락을 갖다 줬습니다. 불쌍해 보여서요. 정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미숙이 그렇게 지내고 있었다니. 혹시 그 여자가 다른 말은 안 했나? 왜 여기 있는지, 뭘 기다리는지. 윤 계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많은 말을 안 했습니다. 다만 한 번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들을 지켜야 한다고. 자기가 지키지 않으면 위험하다고요. 정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들. 지훈이. 미숙은 정말로 지훈을 알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계장, 자네 내 창업 시절 기억하나? 물론입니다. 제가 첫 직원이었잖습니까? 그때 내 아내도 기억하지? 윤 계장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한미숙 여사님이요? 그럼요. 참 착하신 분이었죠. 회장님이 밤새 일할 때 새벽에 김밥 싸오시고 직원들한테도 늘 친절하셨습니다. 정우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난 그런 사람을 버렸지. 내 손으로. 회장님?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계장, 솔직히 말해보게. 그 노숙자 여자 미숙이 아닌가? 윤 계장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여사님이라고요? 설마요. 여사님이 그렇게 될 리가. 나도 믿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어젯밤 직접 봤네. 미숙이 맞아. 윤 계장은 한참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도련님은요? 지훈 도련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걸 내가 알아야지. 미숙이가 키웠다는데 어디서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겠어. 정우는 윤 계장에게 어젯밤 있었던 일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윤 계장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죠. 그럼 여사님이 30년 동안 도련님을 혼자 키우신 겁니까? 그런 것 같아. 내가 다 망쳐놓은 거지. 정우는 일어섰습니다. 오늘 저녁에 다시 그 자리로 가볼 거야. 자네도 같이 가주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날 하루 종일 정우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미숙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 지친 눈빛, 낡은 옷차림, 그리고도 자기를 걱정하던 목소리. 오후 늦게 정소연이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내일 해외 투자자들과 미팅이 있습니다. 준비하셨죠? 정우는 정소연을 찬찬히 바라봤어요. 어제 미숙이 준 서류들이 떠올랐습니다. 정소연의 위조 계약서. 정우는 내색하지 않고 대답했죠. 물론이지. 근데 정 이사, 신규 투자건 서류 좀 다시 가져와 주게. 왜요? 문제라도 있습니까? 아니, 그냥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서. 정소연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방 미소를 지었죠. 알겠습니다.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정소연이 나가자 정호는 책상 서랍에서 미숙이 준 서류들을 꺼냈어요. 계약 조건이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회사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도록 만들어진 구조였죠. 이 여자가 정말로 날 이용하려 한 거야? 정호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했어요. 그리고 미숙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호는 윤 계장과 함께 공장 뒤편으로 향했어요. 미숙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담요를 뒤집어 쓰고 벽에 기댄 채로요. 미숙아. 정호의 목소리에 미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또 왔네요. 자네도 왔나, 계장. 윤 계장은 미숙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사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이렇게 고생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미숙은 윤 계장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계장님도 늙으셨네요. 그새 머리가 하얗게셨어요. 여사님은 왜 이렇게 지내십니까? 도련님은 어디 계시고요? 미숙은 대답 대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지훈이는 잘 자라고 있어요. 이제 38이 됐죠.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다. 정우가 다가앉았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키운 거야? 왜 내게 연락 한 번 안 한 거야? 미숙은 정우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연락할 자격이 없었어요. 저는 당신 아내가 아니었잖아요. 당신이 내친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아이는 내 아들이야. 맞아요. 당신 아들이죠. 하지만 당신은 그 아이를 지킬 자격이 없었어요. 정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숙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그날 사고 후에 지훈이를 병원에서 찾았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죠. 저는 다리가 부러져서 석 달을 병원 신세를 졌어요. 그동안 지훈이는 제 친구가 돌봐줬습니다. 그 다음엔 시골로 내려갔어요. 작은 마을에서 식당 일하며 지훈이를 키웠죠. 아이가 학교 갈 나이가 되자 이름을 바꿨어요. 당신이 찾을까봐.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한 거야? 내가 그렇게 무서웠어? 미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무섭지 않았어요. 다만 지훈이가 당신 같은 사람이 될까봐 두려웠죠. 돈만 아는 사람, 가족도 버리는 사람으로 자랄까봐요. 정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30년을 혼자 키운 거야? 혼자가 아니었어요. 지훈이가 있었으니까요. 그 아이가 제 전부였습니다. 윤 계장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여기 오신 겁니까? 도련님은 어디 계시고요? 미숙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지훈이가 서울로 올라왔어요. 취직을 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회사가 바로 정우가 숨을 죽였습니다. 내 회사?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지훈이는 몰라요.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저는 당신이 돌아가셨다고 말했거든요. 정우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아들이 자기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니. 그것도 자기가 죽은 줄 알고. 그럼 지금 지훈이가 내 회사에 있단 말이야? 네. 하지만 조심하세요. 정소연이란 여자가 지훈이를 노리고 있어요. 사흘 뒤 정우는 인사팀장을 불렀습니다. 우리 회사에 최근 해외에서 귀국한 직원이 있다던데? 아, 박지훈 대리 말씀이십니까? 독일 지사에서 3년간 근무하다가 지난달에 귀국했습니다. 정소연 이사님이 신사업팀에 특별 영입하셨습니다. 정우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박지훈. 원래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직원 인사기록 전부 가져와. 알겠습니다. 잠시 후 정우는 지훈의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젊은 시절 자기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38살. 독일 대학교 경영학 석사. 그리고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죠.
계명 기록이 있었어요. 원래 이름은 최민준. 5년 전에 박지훈으로 개명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미숙이 아이 이름을 최민준으로 바꿔서 키웠던 거죠. 그런데 왜 다시 원래 이름으로 돌렸을까요? 정우는 서둘러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미숙을 만나야 했어요. 하지만 미숙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윤 계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죠. 어제 저녁부터 안 보이십니다.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닐까요? 정우는 불안했습니다. 미숙이 사라진 게 신경 쓰였어요. 그날 오후 정우는 복도에서 지훈과 마주쳤습니다. 지훈은 서류를 들고 걸어가고 있었죠. 박지훈 대리. 지훈이 멈춰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시간 있나? 잠깐 이야기 좀 하세. 지금 정소연 이사님과 미팅이 있습니다. 10분이면 돼. 따라오게. 정우는 지훈을 회장실로 데려갔습니다. 지훈은 조금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어요. 독일 생활은 어땠나? 좋았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정우는 인사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기 보니 개명 기록이 있던데 원래 이름이 최민준이었군. 지훈의 표정이 굳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름을 바꿨나? 지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원래 이름으로 돌린 겁니다. 무슨 뜻인가? 제 출생 이름은 박지훈입니다. 어머니가 사정이 있어서 어렸을 때 최민준으로 개명하셨죠.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원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정우는 가슴이 무너졌어요. 미숙이 돌아가셨다니.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셨나? 6년 전입니다. 정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6년 전이라면 미숙은 아직 살아 있었던 건데 왜 지훈은 돌아가셨다고 생각한 걸까요? 어떻게 돌아가셨나? 지훈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병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다리를 다쳐서 고생하셨는데 결국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정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 공장에 있는 미숙은 누구란 말인가요? 어머니 장례는 어떻게 치렀나? 시골 작은 성당에서 조용히 치렀습니다. 어머니 유언이 그랬거든요. 조용히 보내달라고. 지훈은 눈을 감았어요. 어머니는 평생 힘들게 사셨습니다.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온갖 고생을 다 하셨죠. 아버지는? 지훈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제게 아버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죄송하지만 이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우는 더 묻지 못했어요. 지훈의 눈빛이 너무 차가웠으니까요. 어머니한테 아버지 이야기를 들었나? 네. 어머니는 제가 10살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라는 사람이 우릴 버렸다고, 외도를 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결국 빗속에 내쫓았다고요.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미워하나? 미워요? 아니, 증오합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신 이유가 전부 그 사람 때문이니까요. 지훈이 일어섰어요. 회장님, 왜 갑자기 제 개인사에 관심을 가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잠깐, 정소연 이사 조심하게. 지훈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또 그 말씀이시군요. 회장님은 사람을 믿지 않으시나 봅니다. 자네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저를 위해서요? 회장님은 저를 모르시잖아요. 지훈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정우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미숙이 죽었다고? 6년 전에? 그럼 지금 공장에 있는 여자는 누구란 말인가? 정우는 서둘러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무렵 미숙이 돌아와 있었어요. 정우는 다급하게 다가갔습니다. 미숙아, 지훈이가 당신이 죽었다고 알고 있어.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어떻게 된 거야? 왜 아이가 그렇게 알고 있어?
미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6년 전 제가 큰 수술을 받았어요. 다리 합병증 때문이었죠. 수술은 성공했지만 저는 지훈이한테 제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왜? 지훈이가 독일로 유학 갈 기회가 생겼어요. 하지만 아이는 저 때문에 망설였죠. 제가 혼자 있는 게 걱정된다고. 그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죽어가고 있다고. 그리고 유학 가서 성공하는 게 제 마지막 소원이라고요. 정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지훈이는 저를 떠나보냈어요. 장례식도 친구가 꾸며줬습니다. 지훈이가 떠나고 나서 저는 다시 일어섰죠. 그럼 지금까지 지훈이를 멀리서 지켜봤어요. 아이가 잘 자라는 걸 보는 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훈이가 당신 회사에 들어왔고 정소연이란 여자가 접근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온 겁니다. 정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과는 나중에 받겠어요. 지금은 지훈이를 지켜야 합니다. 정우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아들은 자기를 증오하고 어머니는 죽은 척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자기 잘못이었죠. 찾지 않았어. 찾을 면목이 없었으니까. 정우는 소주병을 들었습니다. 술을 마시며 울었어요. 후회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며칠 후 평온했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아침 일찍 회사에 출근했는데 전산 팀장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전산망이 해킹당했습니다. 지금 회사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정우는 전산실로 달려갔습니다. 화면에는 숫자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수십억 원이 해외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막을 수 있나?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정교한 수법입니다. 내부자의 협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우는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내부자, 정소연이었어요. 미숙이 경고했던 일이 시작된 겁니다. 당장 정소연 이사를 찾아. 하지만 비서가 고개를 저었어요. 정소연 이사님은 오늘 아침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출장? 어디로? 말씀 안 하셨습니다. 정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도망친 거였어요. 계획대로 회사 돈을 빼돌리고 사라진 겁니다. 박지훈 대리는 어디 있나? 아직 출근 안 하셨습니다. 정우는 불안했습니다. 지훈도 정소연과 함께 있는 건 아닐까요? 바로 그때 윤 계장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또 무슨 일인가? 공장 창고에서 불이 났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미숙 여사님이 안에 계십니다. 정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불길이 너무 커서 소방차를 불렀는데 여사님이 창고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정우는 공장으로 뛰어갔습니다. 창고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었어요. 불길이 건물을 집어삼키고 있었죠. 미숙아. 정우는 주저없이 창고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연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열기가 피부를 태우는 것 같았죠. 미숙아, 어디 있어? 여기요.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는 목소리가 들린 쪽으로 달려갔어요. 미숙은 쓰러진 선반 아래 깔려 있었습니다. 다친 다리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죠. 미안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요. 미숙의 품에는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정우는 선반을 들어 올렸어요. 이게 뭐야? 당신 회사. 증거예요. 정소연이 조작한 계약서 원본들입니다. 여기 창고에 숨겨뒀더군요. 정우는 미숙을 안아들었습니다. 이런 걸 왜 혼자 가지러 온 거야? 누군가는 해야 했어요. 이게 없으면 정소연을 막을 수 없으니까요.
바보 같은 소리 마. 정우는 미숙을 업고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출구 쪽에서 천장 일부가 무너져 내렸어요. 길이 막혔습니다. 옆문으로 가야 해요. 둘은 간신히 옆문을 찾아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정우는 미숙을 안전한 곳에 눕혔어요. 미숙의 얼굴은 그을음으로 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당신은 내게 아무 빚도 없어. 미숙은 힘없이 웃었어요. 빚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저는 빚쟁이에요. 무슨 소리야? 그날 밤 제가 참았어야 했어요. 당신을 때리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랬다면 당신도 정신을 차렸을지 모르죠.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야. 다 내가 미쳤던 거지. 아니에요. 저도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속죄하고 싶었습니다. 지훈이를 지키는 것으로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요원들이 미숙을 들것에 옮겼어요. 정우는 미숙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병원 가서 치료받게. 이제 혼자 견디지 마. 미숙은 정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지훈이를 부탁해요. 정소연이 아이를 이용하려 합니다. 오늘 공항으로 가라고 했대요. 공항? 네. 함께 해외로 가자고 꼬드기고 있어요. 회사 돈을 빼돌렸으니 도망갈 거예요. 지훈이를 공범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정우는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막을게. 지훈이는 내가 지킬 테니까 걱정 마. 정말요? 약속하지.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미숙이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정우는 윤 계장을 불렀어요. 계장, 지훈이 연락처 알아내게. 당장 전화해야 해. 알겠습니다. 정우는 불타는 창고를 바라봤습니다. 소방관들이 불을 끄고 있었지만 이미 많은 부분이 타버렸어요. 하지만 다행히 미숙이 가져온 서류들은 무사했습니다. 정우는 서류를 펼쳐봤어요. 정소연이 조작한 계약서들이었습니다. 회사 자금을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리는 구조가 명확히 드러나 있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지훈의 서명이 일부 문서에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지훈이를 공범으로 만들려 했구나. 정우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차분해야 했어요. 지훈을 구해야 했으니까요. 윤 계장이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박지훈 대리 전화번호 알아냈습니다. 정우는 즉시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지훈은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죠. 안 받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항으로 가야 해. 정소연이 지훈이를 데리고 도망갈 거야. 정우는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기사에게 소리쳤죠. 공항으로 최대한 빨리. 차는 도심을 빠져나가 고속도로로 향했습니다.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30년 전 그날 밤도 이렇게 비가 내렸었죠. 미숙과 지훈이 떠난 그날. 이번엔 달라야 했습니다. 다시는 가족을 잃을 수 없었어요. 정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기다려라, 지훈아. 아빠가 간다. 차는 빗속을 가르며 공항을 향해 달렸습니다. 정우의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늦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아들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죠. 하지만 정우는 몰랐습니다. 공항에서 더 큰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공항 국제선 청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정우는 차에서 내려 출국장으로 뛰어갔어요. 숨이 가빴지만 멈출 수 없었죠. 지훈아, 제발 아직 여기 있어라. 정우는 출국장 입구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어요. 정소연이었습니다. 옆에는 지훈이 서 있었죠. 저기다. 정우는 두 사람에게 달려갔습니다. 정소연은 지훈에게 뭔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어요. 지훈 씨, 우리 시간 없어요. 빨리 출국해야 합니다.
이사님, 정말 이게 맞는 건가요? 갑자기 해외로 가는 게 좋을까요? 걱정 마세요. 회장님도 승인하신 일입니다. 해외 지사 설립건으로 급하게 출장 가는 거예요. 바로 그때 정우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지훈아. 지훈과 정소연이 돌아봤어요. 정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여기를? 정우는 지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지훈아, 속지 마. 저 여자는 회사 돈을 빼돌리고 도망가려는 거야. 지훈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소연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정상적인 출장입니다. 오해? 정우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오해인가? 당신이 조작한 계약서들이야. 회사 자금을 빼돌린 증거지. 정소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창고 화재, 당신 짓이지? 증거를 없애려고. 지훈이 정소연을 쳐다봤습니다. 이사님, 이게 정말입니까? 정소연은 웃음을 지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지훈 씨, 저 노인네 말을 믿지 마세요. 회장님은 의심병이 많으신 분입니다. 노인네라고? 정우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지훈아, 이 서류들을 봐. 여기 당신 서명도 있어. 당신을 공범으로 만들려는 거야. 지훈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자기 서명이 있는 계약서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제가 서명한 적 없습니다. 위조한 거지. 당신을 범죄자로 만들려는 거야. 정소연이 비웃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어요? 지훈 씨가 서명 안 했다는 걸요? 할 수 있지. 필적 감정하면 돼. 정소연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계획이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 가요. 지금 안 가면 늦어요. 정소연이 지훈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뿌리쳤어요. 이사님, 설명해 주세요. 이게 뭡니까? 나중에 설명할게요. 일단 여기를 벗어나야 해요. 싫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세요. 정소연은 초조해했습니다. 공항 경비들이 이쪽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좋아요. 그럼 솔직히 말할게요. 정소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회사 돈을 빼돌렸어요. 그게 뭐 어때서요? 지훈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사님, 난 이 회사에서 5년 동안 일했어요. 하지만 저 노인네는 날 재무이사로만 부렸죠. 제 능력에 비해 턱없이 적은 대우였어요. 정우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배신한 거야? 배신? 웃기지 마세요. 전 제 몫을 찾아가는 것뿐이에요. 정소연은 지훈을 바라봤어요. 지훈 씨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신도 버림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같이 새로운 인생 시작해요.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범죄자가 될 순 없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당신 서명이 있는 서류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경찰이 오면 당신도 공범이 돼요.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우가 앞으로 나섰어요. 걱정 마. 내가 변호사 선임해 줄게. 당신은 무죄야. 정소연이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왜요? 무슨 자격으로요? 정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야. 내가 지훈이 아버지야.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훈은 정우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뭐라고요? 미안하다. 30년도 더 전에 너와 내 어머니를 내쫓은 사람이 바로 나야.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야. 내 어머니는 한미숙. 내가 5살 때 폭우 속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지. 내가 당신들을 내쫓아서
지우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는 6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내 어머니는 살아있어. 지금 병원에 계셔. 지우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시다고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창고 화재에서 다치셨어. 너를 지키려고 증거를 찾다가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그래. 30년 넘게 너를 키우셨어. 그리고 내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여기까지 오신 거야. 지우는 주저앉았습니다. 정소연이 도망가려 했지만 이미 공항 경찰들이 포위하고 있었어요. 정소연 씨, 동행하시죠. 정소연은 체포됐습니다. 지우는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정우는 아들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왜요? 왜 이제 와서 나타나는 거예요? 늦어서 미안해. 하지만 이제라도 너를 지키고 싶어. 지우는 정우를 밀쳤습니다. 싫어요. 당신 때문에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셨어요. 알아. 다 내 잘못이야. 그럼 왜 찾지 않으셨어요? 3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정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찾을 면목이 없었어. 너희를 버린 사람이 무슨 낯으로 찾겠니? 지우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럼 지금은 면목이 있어요?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어. 나는 여전히 너희한테 빚진 사람이야. 하지만 내 어머니를 보러 가자. 제발. 지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를 만날 수 있어요? 그래. 가자. 두 사람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침묵이 흘렀어요.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고 정우는 운전대를 꼭 잡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화상이 심하고 연기를 많이 마셨어요. 지훈이 의사에게 매달렸어요. 어머니 깨어나실 수 있죠?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렵습니다. 지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우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어요. 들어가 보자.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셔. 중환자실 문 앞에서 지훈은 멈춰 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유리창 너머로 산소 마스크를 쓴 미숙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지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정우는 아들의 등을 밀었습니다. 들어가.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셔. 지훈은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미숙은 눈을 감고 누워 있었어요. 얼굴에는 화상 자국이 있었고 호흡기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죠. 어머니. 지훈이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미숙의 눈이 천천히 떠졌어요. 지훈아. 미숙의 목소리는 너무나 약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지훈이에요. 지훈은 울면서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어요. 미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 컸구나. 엄마가 못 본 사이에. 왜요? 왜 돌아가셨다고 거짓말하셨어요?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해. 너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었어. 자유요? 저는 어머니 없이 하루도 자유롭지 않았어요. 지우는 어머니의 손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미숙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독일에서 잘 지냈지? 네. 하지만 매일 어머니 생각했어요. 어머니 무덤에 편지도 썼어요. 다 읽었어. 친구가 사진 찍어서 보내줬거든. 지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너를 모르겠니? 미숙은 정우를 바라봤어요. 정우는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당신도 왔네요. 미숙아, 미안해. 내가 늦었어.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딱 맞는 시간에 온 거예요. 뭐?
지훈이를 지켰잖아요. 그걸로 됐어요. 정우는 무릎을 꿇었어요. 용서해줘. 제발. 미숙는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용서했어요. 오래전에 지훈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어머니, 왜 그날 밤 나가신 거예요? 왜 저 사람한테 맞으면서도 참으신 거예요? 미숙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사랑했으니까. 내 아버지를 사랑했어. 그런 사람을 왜요? 지훈아, 사람은 변해. 내 아버지도 원래는 좋은 사람이었어. 가난했지만 성실했고 가족을 사랑했지.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면서 달라졌어요. 욕심이 생겼고 교만해졌죠. 그게 당신 잘못만은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미수가. 하지만 지훈아, 너는 달라. 너는 아버지의 장점만 닮았어. 성실하고 착하고 올곧지. 지훈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전 아버지가 싫어요. 지금은 그래도 돼. 하지만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거야. 사람이 왜 실수하는지. 미숙의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정우가 급히 간호사를 불렀어요. 미숙아, 힘내. 버텨야 해. 괜찮아요. 이제 할 일 다 했어요. 무슨 소리야. 지훈이가 여기 있잖아. 미숙는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아, 아빠를 용서해줘. 당장은 아니어도 돼. 천천히. 어머니, 약속해. 엄마 마지막 부탁이야. 지훈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숙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울렸어요. 보호자분들 잠시 나가 계세요. 정우와 지훈은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복도에서 두 사람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지훈이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정우는 벽에 기대어 주먹을 쥐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다행히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틀이 고비입니다. 지훈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경찰관들이 정소연을 데리고 왔습니다. 정소연은 수갑을 차고 있었어요. 회장님, 용의자가 진술 번복하겠답니다. 정소연은 정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회장님, 제가 졌어요. 인정합니다.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하고 싶어요. 당신 전처, 그 여자는 이미 끝났어요. 당신 탓이에요. 정우는 정소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입 조심해. 사실이잖아요. 30년 전 당신이 내쫓지 않았다면 그 여자는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지훈이 정소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만하세요. 왜요? 사실이잖아요. 당신 아버지가 모든 걸 망쳤어요. 지훈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제 아버지가 잘못했죠. 하지만 당신은 더 나빠요. 뭐라고요? 아버지는 최소한 후회했어요. 3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죠. 하지만 당신은 후회도 없잖아요. 정소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용서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은 절대 용서 못 받을 거예요. 경찰관들이 정소연을 끌고 갔습니다. 정소연은 끝까지 저항하며 소리쳤어요. 후회하게 될 거예요. 당신들 모두.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정우는 지훈을 바라봤어요. 지훈아, 말씀하지 마세요.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알아. 기다릴게. 하지만 지훈은 정우의 눈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부탁하셨으니까 노력은 해볼게요. 용서하는 거. 정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다. 대신 약속하세요. 어머니를 지켜주세요. 약속하지.
두 사람은 다시 중환자실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미숙이 보였어요. 여전히 힘들게 숨을 쉬고 있었죠. 버텨줘, 미숙아. 이번엔 내가 지킬게. 정우는 창문에 손을 댔습니다. 지훈도 옆에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 의자에 앉아 밤을 샜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같은 마음이었어요. 미숙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 새벽녘 정우는 지훈을 봤습니다. 지훈은 잠들어 있었어요. 정우는 조심스럽게 자기 재킷을 벗어 아들에게 덮어줬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늦어서 정말 미안해.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초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병원 중환자실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정우는 유리창 너머로 미숙을 바라봤어요. 회장님, 의사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정우는 돌아섰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환자분 심장이 약해지고 있어요. 길어야 일주일입니다. 정우는 벽에 기댔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죠? 정말 방법이 없습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화상 후유증과 폐 손상이 너무 심합니다. 지훈이 복도 끝에서 달려왔어요. 의사 선생님, 어머니는요? 의사는 지훈에게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지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안 돼요. 어머니는 안 돼요. 정우는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들어가자. 어머니 곁에 있어야지. 두 사람은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미숙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숨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어머니. 지훈이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숙의 눈이 천천히 떠졌어요. 지훈아, 왔구나. 네,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미숙은 정우도 봤습니다. 당신도 있네요. 여기 있어. 어디도 안 가. 미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너무나 약했어요. 고마워요. 끝까지 함께 있어줘서. 무슨 소리야? 당신이 낫기만 하면 우리 셋이 함께 살 거야.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은 안 해도 돼요. 제 몸은 제가 알아요. 지훈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지훈아, 너는 이미 충분히 지켜줬어. 30년 동안 엄마한테 힘이 돼줬잖니. 미숙은 정우의 손도 잡았어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끝에 와서 지훈이를 지켜줬잖아요. 미숙아, 미안해. 진작 찾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나 봐요. 미숙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환자분, 힘내세요. 미숙은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아, 약속했지? 아빠를 용서하기로. 네, 어머니. 약속했어요. 천천히 해도 돼. 하지만 꼭 해줘. 엄마 부탁이야. 지훈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당신. 미숙이 정우를 봤습니다. 지훈이를 부탁해요. 이제 당신이 아빠 역할 해줘야 해요. 약속하지.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게. 믿어요. 미숙은 두 사람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행복했어요.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어요. 지훈이를 키운 시간들, 그리고 마지막에 당신들을 다시 만난 시간들, 모두 소중했어요. 미숙아, 사랑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미숙의 눈이 감겼습니다. 모니터에서 긴 경보음이 울렸어요. 안 돼요. 어머니. 지훈이 소리쳤지만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사망 시각 오전 11시 40분. 의사의 말에 지훈은 무너졌습니다.
정우는 미숙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미숙아.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동해안의 작은 성당이었어요. 미숙이 지훈을 키우며 다녔던 곳이었죠. 윤계장과 회사 직원 몇 명만이 참석했습니다. 신부님이 말씀하셨어요. 한미숙 자매님은 사랑으로 살다 가셨습니다. 아들을 사랑했고 남편을 용서했고 끝까지 희생하셨죠. 지우는 관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정우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어요. 일어나자. 어머니가 이렇게 우는 거 싫어하셔. 어떻게 안 울어요? 어머니가 가셨는데. 알아. 나도 힘들어. 두 사람은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가족이었지만 다시 이별해야 했어요. 사흘 후 정우와 지우는 미숙이 살던 바닷가 집에 왔습니다. 먼지가 쌓인 낡은 집이었어요. 어머니가 여기서 저를 키우셨어요. 지훈이 벽에 붙은 낡은 달력을 쓰다듬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정우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가난했지만 정갈한 집이었어요. 지훈아, 이 집 고치자. 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야. 우리가 지켜야지.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같이 해요.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집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벽을 칠하고 문짝을 고치고 마루를 닦았어요. 땀을 흘리며 일하는 동안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못 좀 잡아줘. 여기요? 그래. 망치질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우는 지훈을 봤어요. 잘하네.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뭐든지 직접 해야 한다고. 훌륭한 어머니셨어. 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어머니셨어요. 일주일 후 집 수리가 끝났습니다. 정우는 미숙의 사진을 벽에 걸었어요. 웃고 있는 젊은 시절 모습이었죠. 어머니, 잘 지켜보세요. 저희가 어떻게 사는지요. 지훈이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우도 옆에 앉았어요. 미숙아, 약속 지킬게. 지훈이를 버리지 않을게. 저녁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바다를 봤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아버지. 지훈이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정우는 놀라서 지훈을 봤어요. 뭐라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이제 그렇게 불러도 될 것 같아서요.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다. 어머니가 원하셨던 거잖아요. 우리가 함께 있는 거요. 그래. 내 어머니 덕분이야. 지훈이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아버지. 나야말로. 늦게 찾아온 아빠지만 이제부터라도 잘할게. 두 사람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미숙은 떠났지만 남겨진 사랑은 여전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죠. 정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미숙아, 이제 됐지? 이번엔 그 아이를 버리지 않을게. 평생 함께 할 거야. 파도 소리가 대답처럼 들려왔습니다. 정우는 아들의 어깨를 감쪽같이 감싸 안았어요. 지훈도 아버지에게 기댔습니다. 바닷가 집에는 이제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미숙의 사랑이 그곳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해가 완전히 저물었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정우와 지우는 여전히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했죠.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아버지와 아들은 다시 만났어요. 미숙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여운이 남으셨나요? 댓글로 생각이나 소감 또는 사는 지역을 남겨주세요. 소통의 장이 되어 더 깊은 공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내일도 변함없이 찾아뵙겠습니다.